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시 맞부딪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이 히토류가 포함된 제품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100%를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주 에이펙 회의에서 열릴 거라고 했던 미중 정상회담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동안 잠잠했던 고율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제품에 현재 부과 중인 30% 관세에 100%를 추가해 1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중국산 히토류가 포함되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하자 정면으로 맞선 겁니다. This is not something that I, instigated. This was just a response to something that they did. The whole world is subject to it. So I thought it was very, very bad. 히토류는 첨단 산업과 군수 산업의 핵심 원재료로 트럼프는 중국의 조치를 무역 적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에 중국의 네트워크 장비 업체 TP-링크의 미국 영업 제한 등 전면 압박에 나섰습니다. 노골적으로 시진핑을 만날 이유가 없다며 에이펙에서 열릴 것으로 보였던 미중 정상회담의 불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So, but I don't know that we're going to have it. But they hit the world with something that really is not anything that people are going to do, and it was shocking. 중국 역시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에 이어 미국 선박 대상 입항료 부과까지 보복성 조치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지난 4월 미중 양국은 치킨 게임을 벌이다 관세 휴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블룸버그는 양측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지렛대를 쌓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뉴욕 증시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고 최근 들썩였던 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0조 이상 사라졌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다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56% 하락한 22,204.43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상호관세 145% 부과 조치를 엄포했던 4월 10일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등 M7으로 불리는 7개 기술 대형주들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들 기업 시가총액은 한화로 1,100조 원 넘게 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을 비판하며 100%의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여파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겁니다. And so when you have news like the China trade surprise coming on, there is an amplified sell-off. The uncertainty going forward is, it's been heightened.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와 바이두의 주가도 8% 이상 폭락했습니다. 반도체 랠리를 타고 추석 연휴 직후 3,600선을 넘으며 최고점을 갈아치운 코스피 지수도 단기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이 단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전쟁이 불확실성이 다시 생기게 되면서 그 조정의 빌미를 주었다고 보고. 다만 빅테크 기업들의 지속적인 AI 투자와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질주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가자 전쟁이 끝나는 건 정말로 환영할 일이긴 한데 요거 때문에 또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한 거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은요, 미국산 대두 수입 이런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외교 안보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패권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중단, 관세 부과, 그리고 선박 대상의 입항료 부과 등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본인의 그 가자지구 합의를 굉장히 홍보하고 싶은데 중국이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나의 업적이 묻히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지만 그런 것만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긴 맥락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에이펙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고 예.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를 가늠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신경전 속에서
그런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문제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예. 그리고 외교안보상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사실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좀 낯간지러울 수 있는데 이게 참 불가피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적어도 외교안보 문제나 통상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좀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 시기라고 정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너무 엉뚱한 말로 중국을 자극하거나 희한한 요소를 할 때가 아니라 정말 지금은 국익을 위해서 나라의 경제 안보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시기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도 사실 우리나라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한미 관세 협상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민의힘 이래저래 비판만 할 일이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응원해야 된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 트럼프가 에이펙에서 시진핑을 만날 필요가 없다. 내지는 만나지는 않겠지만 일단 에이펙은 참석을 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을 또 바꾸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우리가 또 트럼프를 여러 해 그리고 2기 들어서는 또 너무 자주 접해서 이제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트럼프의 발언은 며느리도 모르고 트럼프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네. 예. 네, 지금 마음속에 있다. 이 진짜 에이펙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예. 트럼프 트럼프 마음속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게 본인이 협상을 위해서 이게 강하게 질렀다가 또 이제 한 발 물러나는 듯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성과를 좀 크게 얻으려는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사실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도 원래는 처음에 중국이랑 관세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그 처음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145%까지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100% 관세를 더 추가하겠다고 예. 그러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히토류 관련해서 지금 미국 경제에서도 미국 산업에서도 히토류가 없으면 돌아가진 안 되죠.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캐나다 이런 우방국들의 팔을 비틀어가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전쟁을 벌일 것처럼 하다가 지금 자꾸 뒤로 물러서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전략을 취하려고 머릿속에 뭐가 있어서 지금 이런 말을 안 간다, 갈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전략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미국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가지고 한국을 얼마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온몸으로 그 압박을 잘 견디고 있고 예. 그 이면에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의 압박 속에서도 잘 버티라는 그런 어떤 지지를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만 여기에 흙탕물을 뿌리지 않으면 그러면 에이펙도 중국과의 아니면 미국과의 협상도 우리가 잘 우리의 페이스대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뉴스토마토 오는 길에 여기 이렇게 시위하고, 아스팔트 하는 예. 분들이 노벨 평화상을 정광훈에게 줘라 이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신박한 아이디어네요. 그게 무슨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제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안 할 수 없는 게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의료 선거, 부동산 방지법 이런 거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 이런 걸 부추긴다고 해서 우리 국익이 좋아지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인 혐오를 특정 정당이 나서서 부추긴다고 우리 민생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역에 있어서나 외교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은 밤잠을 못 자가고 진짜 그러면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국익을 끌어오려고 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지금 밤을 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서 어떤 그런 법안을 발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민생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아주 만나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속마음은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할 것이다. 외교 이벤트를 워낙 중요시하기도 그러니까, 하고 예. 과거 이제 북한과의 행보를 보더라도 큰 봉투 이런 거 들고 그다음에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미중 간에는 어떤 외교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선이 보통 두 지도자가 다 갖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에이펙 앞두고 지금 일종의 기싸움을 양쪽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냐입니다. 그래서 논의 말하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믿고 좀 든든하게 어허. 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협상해서 좀 이런 표현 맞짱을 뜰 수 있게 국민들이 이 어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히토류가 대단히 지금 무서운 사실상 무기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원에 따르면 미중 정상회담, 요게 이제 에이펙을 계기성으로 한국에서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정상회담을 말이니까 한 2주여 3주 정도 앞두고 중국이 들있다 해외 히토류 채굴은 물론이고 재활용 기술까지 전면적으로 통제하기로 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히토류가 아시다시피 휴대전화, 자동차, 첨단 무기 등에서 필수적인 금속인데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고 특히 정제 및 가공 분야에 있어서는 90% 이상을 중국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포드 자동차 공장이 바로 중단된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예 재활용 기술까지도 통제하면 더 원초적으로 좀 통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참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히토류는 미국에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근데 이걸 채굴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 그걸 도맡아 해줬다 이런 건데 그걸 본인들이 대처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을 피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공경에 처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 그렇죠.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죠. 중국 히토류에 대한 통제도 그렇고요. EU가 철강 관세를 50% 올리겠다고 하는 것도 단순한 으름장이 아닌 거고 각자 뭐냐면 우리도 쓸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하면 정말 총질해 가지고 다 한번 죽어보자고. 이게 전쟁이라는 게 뭐 총 쏘는 전쟁만이 아니라 이미 경제 전쟁은 시작된 시작된 거예요. 거죠. 중국이 네. 히토류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저는 제 별명이거든요. 뭐죠? 대두. 대두. 네네네, 그렇죠. 네. 형님도 네. 형님도 대두 별명 있었지. 아니요. 아니실 것 같은데요? 저 초등학교 때는 가분수였어요. 네. 네. 그 초등학생한테는 좀 분자보다 분자가 더 크다. 어려운 별명인데.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목타도 있어서 목타. 그게 뭡니까? 목타는 제 별명은 정확하게 아니었고 목만 네. 타이슨 뭐 이런 거. 자, 히토류 카드로 미에 맞선 중국이 더 강한 무기인 대두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요거 지금 뭐 지난주까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최대 우호 지분이었던 농민들조차도 네. 지금 경제난으로 어렵다. 이거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대두가 정말 무서운 게 네. 네. 정말 무서운 무기로 대두되고 있어요. 대두가. 근데 미국의 농산물 수출품 중에서 저는 가장 그 사이즈가 큰 게 옥수수인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래요. 대두래 대두. 그러니까 대두의 그 30% 가까이를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장, 수출. 네, 가장 많이 파는 농산물의 가장 많은 포션을 중국이 그동안 구매를 해주고 있었던 거야. 이 대두로 뭐 그 중국인들이 많이 먹는 두부라든지 그러니까. 두유라든지 그 두유로 만들어낸 게 우리 그 마라탕에 가면은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돼 있는 국수 같은 거 있잖아요. 나 넓적한 너무 거. 좋아해요. 예. 그 얇은 이런 게 다 이제 제로가 되다 두부 같은 보니까. 면. 예, 예. 네. 저는 그러다 그거 보니까 먹으러 사실 마라탕 먹고 상당히 소비가 많은 것이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지금 전자하고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전자랑요? 네, 우리가 경제 자립이라든지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도 우리가 이제 자강으로 전면적인 사고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어떤 화두를 던졌는데 이게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이 아니죠. 미국이죠. 미국에게 뭐 100% 의존돼 있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국면이 아닌가. 어제 저희가 국가 안보전략연구소라고 있어요. 연구원으로 승격이 됐는데 국정원을 서포트하는 싱크탱크죠.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지낸 전 연세대 김기정 교수님 모시고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동맹의 전환을 우리가 대비할 때다. 국민들은 이미 준비가 끝났어. 이미
국민들은 새로운 동맹 이후의 동맹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 이제 정치권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될 것 같은데 바로 말씀하신 이 관세 협정과 소위 말하면 전자권 조속한 회복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는 취지로 청와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는 요거를 아주 중요하게 봐요. 제가 고발뉴스가 사실상 단독으로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면 거래를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안했다는 겁니다. 3,500억 불 관련해서요. 네. 3,500억 이를테면 전액을 업프론트 방식, 선불 방식으로 현찰로 내기로 한미 간에 합의했다. 이렇게 오케이를 해달라고 했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일본이 말려든 방식이에요. 일본이 말려드는 거야. 5,500억을 전액 그렇게 하기로 했다. 현찰로 업프론트 방식으로 지불하기로 했다라고 이면 거래의 그 외피를 공개한 거지. 그러니까 미일 간의 사기를 친 거야. 국제 경제 계에다가. 또 우리는 거부했어. 그랬다가 지금 일본은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맞은 거죠. 네. 그래 너희들 5,500억 다 현금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뒤늦게 이제 경제 재생산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다 우리 1-2%만 현금으로 내기로 한 거다라며 말을 바꿔버리는 형국에 처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면 거래 따위는 나 받아들일 수 없어. 니네가 어떻게 뒤통수 칠지도 모르고 동시에 이거는 세계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한테 어떻게 허위 보고를 해. 그래서 버텼는데 중국이 제가 봤을 때는 힘을 받은 거예요. 지금 히토류에 이어서 대두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버텨주면 우리가 미국과 관련해서 지켜낼 수 있다. 그리고 일본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은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보면 많이 태도가 신임 사나에 수상 후보도 달라지고 있고 재정부 장관도 뒤늦게나마 그렇게 국민을 상대로 솔직하게 얘기한 것도 한국의 영향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 얘기하고 EU가 철강 얘기하고 또 인도도 있습니다. 인도 얘기 많이 하지 않지만 그다음에 스위스도 있고 굉장히 여러 나라가 미국과 맞짱을 뜨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한국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역할. 옛날 우리가 1919년 3.1 운동이 이 아시아 지역의 어떤 민족 자결 그렇죠. 운동의 네. 선두가 됐던 모범이 됐던 것처럼 지금 그런 역사가 다시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100년 만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들이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하려는 게 진짜로 미국과 전쟁하겠다 이기보다는 미국 시민사회, 미국 언론, 미국의 구체적으로 소비자, 미국의 국민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정말 대도 없이 사실래요? 트럼프 없는 세상이 좋아요? 대도 없는 세상이 좋아요? 히토리 없는 공장이 좋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것입니다.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다. 실제로 80%가 넘는 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관세, 한국을 포함한 관세 압박이 미국 경제에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고들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 안보가 그 이전에 이제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국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미국이 우리에게 기대는 역할도 되게 많다. 안보적인 측면도 중국을 막아주고 있는 역할. 그 전초 기지가 한국이 되고 있는 것이고. 자, 오히려 우리가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미국 무기 사주는 게 얼마인데요, 그게요. 네. 지금 뭐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에 수상 이제 목전에 두고 나서 극우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는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거 이제 겪어보니까 알겠거든. 지금 미국만 바라보고 옛날에는 미국 밑에서 그냥 분단장, 줄반장 하면 한국이 알아서 밑으로 와가지고 부반장 뭐 하니까 나름대로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 아니거든.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시바한테 마지막까지 우리 대통령이 잘하는 거 아주 정말 박수 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 중에 중국을 한국과 일본이 견제해 주길 바라는 게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이 기대하고 공들여왔던 작업의 결과이자 또는 또 목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 지금 안 통할 것 같아라고 느낀 나머지 이번 연휴 동안에도 계속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군에 맞서라 라며 트럼프에 의해서 미 국방부 인도 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라는 친구, 이 노 씨입니다. 네, 노 씨죠. 한국계인데 이 친구가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중국을 상대로 하는 총알바지가 돼줘야 돼. 동아일보에 따르면 차관보 후보가 일본 견제하는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이 동참해야 된다. 우리가 총알바지 해야 된다. 한국이. YTN은 좀 더 노골적으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중국 향한 최전선에 한국이 서라! 라며 도란프의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 사람은 정말 전형적인 검은머리 외국인인데요. 그렇죠. 전문미리 미국 놈. 네, 그렇죠. 미국 사람이죠. 근데 미국 주류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좀 별짓을 다 하는데 뭐 하라고 그러죠. 그게 아마 솔직한 미국의 요구일 거예요. 대만에서 양안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한국 군 뽑아다가라도 대리전을 시킬 생각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의 국익 때문에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부하내동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미국의 의도대로 따라가야 되냐. 아니 월남전도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문제 많은 전쟁인데 그때는 우리 국력이 정말 가난했고 그렇죠? 그래서 월남 가서 인건비라도 좀 벌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할 수 없는 정도의 국력이었죠.